여러분 안녕. 한국사 시간.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독립협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이 작년 3월 1일 날 3.1절 행사 갔다가 독립문에도 다녀왔어요. 왜냐면 이 독립문 옆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거든. 독립문 한글로도 쓰여 있네요. 이 독립문을 세운 단체입니다. 독립협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 복습. 핵심 내용은 1차 가보게요, 2차 가보게요, 3차 의미개혁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저번 시간의 핵심 내용인데요. 일단은 1차, 2차는 구분하면 되지만 3차는 전부 다 암기해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요라고 그랬지? 태양을 건진 단종소우, 태양력 사용을, 의미개혁, 건양연호, 진위대, 친위대, 단발령, 종도법, 소학교, 우편제도 실시. 이거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차 의미개혁, 태양을 건진 단종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번 시간 즈음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고 싶었어. 한국 근대사 부분이야. 흥선부터 우리 배웠잖아. 한국 근대사는 구조화할 때 이렇게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참 좋아요. 1863년부터 73년까지는 누가 정치했지?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고, 73년부터 82년, 이모군란이잖아. 이모군란까지는 고종이 직접 친정하던 시기야. 이때는 뭐를 추진했지? 개화정책을 추진했지. 그 다음에 82년부터 94년까지야. 이때는 우리 조선 안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세력 균형을 이루던 시기야.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냐면, 이때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던 시기야. 94년은 청일전쟁을 선생님이 시점으로 잡았어. 청일전쟁. 이모군란 이후에 청일 내정 간섭이 심화되면서 청나라의 권한이 점점 세지지만 일본의 영향력도 미치지? 꽤 많이 미쳤거든. 굉장히 높았거든. 그리고 94년부터 04년까지는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의 시기야. 이거는 1904년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러일 전쟁이거든. 우리 조선을 두고 이번에는 러시아하고 일본이 세력 균형을 이루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는 결말을 이미 알고 있지요. 역사는 의도치 않게 스포하잖아. 러시아가 지니까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 거지. 이해했지?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흐름이 크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간파천부터 살펴볼게요. 이 사진은 러시아 공사관이야. 옛날 러시아 공사관.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몸을 옮기는 사건을 아간파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배웠지만 조금 더 깊게 배워볼게요. 청일전쟁 시기에 일본이 승리를 확신하는 조약이 뭐였지?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어. 그치?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어디를 차지한다고? 요동반도를 차지한다고. 요동을 한자로 하면 랴오뚱이라고 해. 그래서 요동반도, 랴오뚱 반도를 차지해. 근데 요동반도를 노리던 누가?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이 반납합니다. 이걸 무슨 사건이라 그래? 삼국이 간섭했다고? 삼국 간섭이라고 해. 그래서 조선 내 친러파가 형성하기 시작해. 왜냐면 대세가 러시아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조선 안에 친러파가 형성되기 시작하니까 일본이 친러파 핵심 인물이던 누구를 죽이는 거야? 민비를 죽여버리는 거야. 명성황후를 죽여버려. 그걸 을미사변이라고 해. 이때 죽일 때 이야기는 명성황후가 도망가는 것을 찾고 쓸어 눕힌 다음에 구두발로 가슴을 짓밟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시체를 강간하고 불로 태웠다고 합니다. 일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지. 이러면서 일본이 조선을 차지할 것 같았지만
을미사변 이후에 일단 조선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게 을미개혁이었어. 개혁 내용이 뭐 있었지? 태양을 건진 단종소우, 태양열 사용 을미개혁, 건양연호 사용 진위대, 단발령, 종도법, 소학교 설치, 우편제도 실시. 이거는 무조건 외워줘야 합니다. 아무튼 을미개혁을 실시해. 그런데 고종이 자신까지 일본이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몸을 옮긴 거야. 그래서 원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 일본이 거의 다 먹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조선의 왕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리는 거야.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러면서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했지? 아간파천 이후 러시아는 야 왕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왕한테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하겠지. 그럼 왕은 안돼 못 줘 하겠어? 아니면 다 주겠어? 지금 자기의 몸을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고종이 이것저것 다 퍼주는 거야. 근데 다른 서양 열강들도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을 근거로 이권을 침탈합니다. 최혜국 대우,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처음으로 규정된 조항이었지. 뭐였냐면 조선이 미국이랑 조약을 체결하니 이때보다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할 때 더 많은 것을 주면 가장 좋은 혜택을 미국도 가져간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조선이 러시아에 어떤 걸 줬어. 그럼 미국도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거야. 최혜국 대우 때문에. 러시아한테 또 줬어. 그러면 미국이 또 갖게 되는 거야. 최혜국 대우 조항 때문에. 하지만 고종은 그런 거 생각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왜? 자기를 지켜주고 있잖아. 누가? 러시아가. 그러니까 퍼주는 거야. 나중에 결말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말이지. 이 이권 침탈을 비판하면서 만든 단체가 독립협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미안한데 순서를 다 외워야 돼. 이 순서를 시모노세키, 삼국건서, 을미사변, 을미개혁, 아간파천, 독립협회까지. 이것을 외우는 꿀팁이 다음번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기가 막혀 아주. 너네가 이것만 촥 알면 여기 이 순서를 딱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어디 있나 몰라요. 진짜 여러분 축복 받은 거야. 청일전쟁부터 독립협회까지 순서 암기법이야. 야 이 새끼야 간섭을 좀 마. 나 독립할 거야 로 외우면 돼요. 야 새끼야 나한테 간섭을 좀 마. 독립할 거야. 선생님 이게 뭐예요? 진짜 이상해요. 하지마. 원래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야. 역사는 그냥 외우면 돼. 어떻게든 외우면 돼. 근데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잖아. 첫 글자만 따고든 어떻게 지읒지읒을 하든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청일전쟁부터 독립협회까지 순서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 이거 나중에 너네 대학교 가서도 서술형으로 막 쓰라고 해. 선생님 졸업시험에도 났던 것 같아. 근데 이거 이렇게 외우면 그냥 끝나. 야 이 새끼야 나한테 간섭을 좀 마. 간섭을 좀 마. 독립할 거야. 이렇게 외우면 돼. 새끼 시모노세키 조약. 이거 일본이 승리하는 조약이랬지. 어디에 가져간다고? 요동반도를 가져간다고. 근데 이 요동반도를 노리고 있던 누가?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실시하는 거지.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조선 내에 신라파가 막 형성되지. 을미사변, 을미개혁, 아간파천. 아간파천. 독립협회 활동. 이렇게. 이제 얘들아 진짜 이상한 것 같은데 외울 때는 진짜 개꿀이야. 다시 해보자. 어떻게 외운다고? 야 이 새끼야 간섭을 마. 독립할 거야. 다시 새끼 시모노세키 조약. 어딜 가져가? 요동반도 가져가. 이 요동받고 싶었던 러시아가 삼국간섭, 프랑스, 독일. 을미사변, 을미개혁, 아간파천. 독립할 거야? 독립협회 활동.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꿀팁을 은근히 주고 있어요. 나중에 아직도 더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러면 역사가 외울 게 너무 많아 하지만 이렇게 큰 틀만 잡히면 재미있거든. 인간의 이야기여서 역사는 재미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면 더 재밌을 거야, 얘들아. 일단 넘어갈게. 독립협회 활동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문이 이렇게 있었다. 이 문은 뭐였냐면 영은문이라는 문이었어. 영은문. 이거 뭐냐면 청나라 사신이 서울을 올 때 이 문을 지나가는 거야. 이 문을 지나갈 때 청나라 사신을 반겨주던 문이었어. 근데 그 문을 아예 헐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독립문을 세우는 거야. 근데 전공자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한다. 독립문은 이거 일본에 독립한 그 독립문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이거 일본한테 나라 팔리기 이전에 있었던 문이야. 이 문을 세웠던 독립협회를 살펴보자고. 알겠지? 일본한테 독립해서 독립문이 아니라는 거야. 독립협회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필립 제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필립 제이슨. 봅시다. 필립 제이슨이 누구냐?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입니다. 서재필이 서재필. 근데 미국인은 이름을 어떻게 읽어? 선생님 이름은 임종일이지. 근데 미국에선 뭐라 그래? 종일님이라고 부른다고. 종일임으로 나를 불러. 마침 근데 이제 서재필은 그 얘기만 잘못 들은 거야. 이름을 거꾸로 쓴대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야. 필제서, 필립 제이슨. 바보지. 제필서라고 해야 되는데 몰랐던 거지.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필립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필립 제이슨 영어로 바꿔요. 이 필립 제이슨이 독립신문을 창간합니다. 민중 계몽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독립협회를 그리고 창립해요. 초대 회장은 안경수라는 사람이었고 독립협회 위원장은 이완용입니다. 이 이완용,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친일파 이완용 맞아요. 이 이완용 처음에는 친미파였습니다. 독립협회 나중에 성격을 보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미리 이야기했어요.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위원장했어요. 이완용이. 그러니까 이 이완용은 권력이 센 나라에 요리붓고 조리붓고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상황을 볼 줄 알았다는 거지 뭐. 대세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지. 이완용. 어쨌든 독립협회를 창립합니다. 그리고요, 조선 독립의 상징으로 영은문을 헐고, 아까 이야기했지.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문이야. 영은문을 헐고 뭐를 건립했다고? 독립문을 건립했다고. 독립문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내면 누구나 독립협회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료, 학생, 교사,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합니다. 독립신문 창간할 때 서재필이 쓴 걸 봅시다.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함을 맞아 조선 속에 있는 이렇게 주의를 드린다. 우리는 상하 귀천,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야. 백성에게 전하겠다는 거지.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그리고 모두 한글로 썼습니다. 독립신문은 포인트가 한글이랑 순한글 모두 한글로만 쓰고 또는 영문판도 발행했습니다. 영문판. 순한글 이렇게 독립신문 이렇게 이게 독립신문 첫 호 신문이에요. 그리고 The Independent. 야, 인디펜던트가 뭔 뜻이야? 인디펜던트는 독립이라는 뜻이야. 이거 인디펜던트는 영어로 알아야 돼. 독립 이렇게. Independent. Depend가 뭐야? 의존하다라는 뜻이잖아. 아니다라는 거야. 의존하지 않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독립하는 거야. 영어 단어 이거 알아야 돼. independent. depend on 하잖아. 의존하다. 뭐뭐에 의존하다. depend on. independ.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독립한다는 거지. 갑자기 영어 시간. independent는 알아야 돼. 독립협회 활동을 보겠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해. 처음에는 교육진흥, 산업개발, 미신타파 등 계몽적인 거야. 그러니까 미개했던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알려주는 주제로 토론을 했어. 근데 점차 열강의 이권 침탈 반대, 민권 신장, 의회 설립 등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을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바보들아 이것도 알아야 돼. 이런 거 미신이야. 믿으면 안 돼. 교육이 필요해. 산업 개발을 해야 돼. 라는 계몽적인 주제였다면 점차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한다고. 고종의 환궁을 또 요구합니다. 왜냐면 이권을 자꾸 러시아가 가져가니까 야, 이 고종아 멍청하게 러시아 공사관에 있지 말고 돌아와.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해서 고종이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 자리로 환궁합니다. 그리고 고종은 환궁한 이후에 대한제국을 수립해요. 이 대한제국을 선생님이 한차시로 같이 묶으려고 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한제국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의 대표적인 활동이에요. 바로 만민공동회입니다. 만민공동회는 만이라는 숫자는 모든 올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야. 러시아가 전령도, 지금 부산 영도에 있는 영도라는 섬을 가져가려고 요구해. 빌리는 건데 이거 완전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비판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러시아,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니네가 뭔데 이거를 가져가냐?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을 하니까 러시아가 그 조선에 간섭하는 고문도 철수하고요. 전령도 조차 요구도 철회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니까. 고종이 이것을 싹 받겠지. 그리고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다양한 부문으로 관심을 넓혀요.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의회 설립 운동까지. 그러니까 점점 더 큰 주제를 설명한다는 거지. 큰 주제를 토론한다는 거지. 토론의 주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인민교육, 교육과 관련돼서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신문 발간에서 국토를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중초원이라는 기구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신문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시에 이 조선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그 토론하던 토론하던 회의가 뭐인 거야? 만민공동회인 거야. 이렇게.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을 했습니다. 백정은 뭐냐면요, 소나 돼지를 도축하는 사람이, 이거 지워야 되는데, 도축하는 사람입니다. 소나 돼지를 도축하는 사람. 그래서 생명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되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같지도 않은 취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백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만민공동회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다. 무지몰각하다. 나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임금에게 충성하고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뜻은 대강 알고 있다. 이제 나라의 이롭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길은 관과 민이 합심한 연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컨대 관, 민이 합심하여 우리 대왕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나라가 만만세를 누리게 합시다. 이러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야.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1894년에 신분제가 폐지됐어. 언제? 1차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었어.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서 신분제가 없어질까? 아니란 얘기지. 예를 들어 이거야. 선생님이 너네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얘들아 선생님이 야자타임 할게. 야자타임 하자. 시작하면 이제 조금 애들이 세가지고 선생님 바로 나한테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야자타임 하자고 해도 절대 말을 못 놓습니다. 바로 바꾸기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500년, 1000년 동안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신분제 없앨 거야. 시작! 하면 신분제가 없어질까요?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똑같이 신분제가 여전히 없어졌지만 이러한 백정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여전히 차별했다고. 그런데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만민공동에 와가지고 대표로 연설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세상이 변했구나. 바꿀 건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지.
이 백정 박성춘의 연설은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만민공동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이럴 때 백정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러한 만민공동회는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바로 정부한테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거 있잖아. 이 제도를 지금은 이제 막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행정부가 대답하는 제도. 이 제도 지금은 약간 떼쓰는 것처럼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제도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얘기지. 국민청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어요. 국민청원. 아무튼 만민공동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민, 이 관은 뭐냐면 이 모든 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이제 모두 모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만민들이 쫙 모여가지고 주장하고 러시아가 전령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뱉어내는 걸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고종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 다 참여해서 여기서 참여해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참여시킵니다. 만민공동회 정부 관료까지 참여시켜요. 그래서 중추원을 의회 기능으로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헌의욕조를 고종에게 건의합니다. 헌의욕조 별표 10개, 별표 5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되게 많아 얘들아. 그러니까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강,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서 패전개혁 12개조, 그리고 갑오개혁 14개조, 홍범 14조, 그리고 헌의욕조.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다음에 대한국 국제. 이러한 서류를 구분해야 돼. 어쨌든 헌의욕조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 독립협회가 딱 떠올라야 돼. 세트요. 그래서 고종이 이것을 승인하면서 중추원 관제가 반포됩니다. 헌의욕조 살펴볼게요. 헌의욕조 일단은 6개인 거 세면 헌의욕조인 거를 알겠지만 14개 중에서 6개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잖아. 그러면 헌의욕조인 힌트를 알아야겠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전제환권을 공고해야 한다. 전제환권. 그러면 대한제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헌의욕조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2번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모든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에 관한 일은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하게 하여 시행할 것.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의 의회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거야. 이 의회는 뭐냐면 국회 관련된 거지.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잖아?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럼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하지. 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외국과의 조약을 승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이랑 비교해야 돼. 기존에는 왕 한 명이 승인을 했어. 뭐를? 외국과의 조약을. 누가? 왕 혼자가. 그러면 바꿔 말하면 강대국이 있다면 이 힘이 센 나라가 누구만 조지면 돼? 왕 한 명만 조지면 돼. 그럼 왕이 승인하면 이 조약은 통과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의회, 국회, 그러니까 국회 말고 국회는 지금 용어니까 의회가 하나 있다면, 우리에게 의회가 있다면 왕 한 명뿐만 아니라 왕만 조지는 게 아니라 이 의회의 구성원들을 모두 이 외국이, 강대국이 조약을 체결할 때 왕 한 명만 조지는 게 아니라 의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의회를 만들려고 시도한 거야. 의회를. 그러면 외국이 함부로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지 못하게 말이야. 3조. 3조가 헌의욕조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포인트입니다. 전국의 재정은 탁지부가 관장케 하되 예산과 결산은 인민에게 공포할 것. 탁지부. 기억나니? 이것도 3조도 재정의 일원화야. 써놔. 재정의 일원화. 재정의 일원화는 크게 3번 나타납니다. 호조에서도 나타나고요. 탁지 암원에서도 나타나고 탁지부에서도 나타나.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강에서 나왔던 거고, 탁지 아문으로 재정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갑오개혁 때 나타난 거지. 1차일까 2차일까? 여러분이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갑오 1차 개혁인지 2차 개혁인지. 이거는 선생님이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탁지부 열기 헌의육조.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자료가 나왔을 때 호조로 재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갑신정변. 탁지 아문이다. 갑오개혁. 탁지부다. 헌의육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힌트가 된다고. 알겠지? 의회 설립의 필요성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의정원이 따로 있어 나라 안에 학문이 있고 지혜 있고 좋은 생각 있는 사람을 뽑아서 좋은 의논을 날마다 공평하게 토론하여 대왕자폐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내각으로 넘긴다. 그러면 결정한 의사를 규칙대로 시행만 할 거.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할 수 있게 의회를 설립하도록 건의했다고. 근데 이러한 독립협회가 해산됩니다. 왜 해산되냐면 독립협회가 점점 영향력이 커지니까 보수 세력이 모함을 합니다. 고종에게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고 모함을 해요. 공화정. 이 정치 형태는 다음 슬라이드에 선생님이 정리하도록 준비해놨으니까 다음 슬라이드 때 봅시다. 공화정을 수립한다고 모함을 해요. 그래서 고종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냐면 해산을 명령하고요. 간부를 체포하고 개혁적인 관료를 파면해요. 그 다음에 황국협회라고 하는 친왕 단체야. 이건 왕의 굉장히 친한, 왕의 말을 잘 듣는 친왕 단체인 황국협회를 시켜서 만민공동회랑 싸우게 해. 그런 다음에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니네가 뭔데 이 종로에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싸우는 겨? 너네 둘 다 해산해. 그래서 황국협회도 해산시키고 만민공동회도 해산하는.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렇게 해산됩니다. 정치 형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왕정, 재정. 이거는 뭐냐면 왕정은 왕이 있는 정치 형태야. 정치 형태가 뭐라고? 왕. 그러면 이 나라는 모든 핵심 결정은 누가 해? 당연히 왕이 하겠지. 이게 왕정이야. 재정은 한자 알면 알겠지. 이거는 황제야. 황제가 있는 정치 형태야. 그럼 모든 결정을 누가 해? 황제가 해. 이거 모르는 애들이 있어. 왕이랑 황제 모르는 애들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할게. 황제가 더 높아. 황제는 그리고 한 명이야.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황제가 한 명이고 황제 밑에 여러 왕들이 있는 거야. 왕. 그러니까 황제는 뭐야? 왕 중에 왕인 거지. 황제는 더 높은 급이야. 우리는 황제 국가가 아니었어. 왜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 명나라를 섬기던 나라였거든. 그래서 황제 국가가 아니었어. 오늘은 선생님이 잘못 누른 게 너무 많아서 약간 실수가 많네요. 미안해요. 어쨌든 수업은 기가 막히니까 재정, 황제가 정치하는 형태를 재정이라고 한다. 그럼 모든 결정을 황제가 한다. 이 나라는 황제를 위한 나라야. 그러면 이 나라를 정복하려면 누구만 잡으면 되는 거야? 황제만 잡으면 되는 거야. 여기는 왕만 잡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건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궁궐, 큰 궁궐. 왜 궁궐을 그렇게 크게 지을까? 왜냐면 그 나라는 왕거거든. 그러면 그 왕이 사는 궁궐을 크게 지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왕정과 재정은 그렇습니다. 이펑군주정은 뭐냐면 군주가 있긴 합니다. 군주가 있어요. 근데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정치할 수 없습니다. 군주는 뭐에 입각해서? 헌자 한자로 쓸 수 있는데 안 쓴 거야. 헌법에 입각해서. 이거 정리 꼭 해놔야 돼. 왕이 존재하지만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해야 돼.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 못해. 법에 있는 대로 정치해야 돼. 그러니까 왕이 도장만 찍는 역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힘이 세긴 세지만 왕의 힘이 있다면 입헌군주정에서의 왕과 왕정에서의 왕은 누가 힘이 더 셀까? 왕정에서의 힘이 훨씬 세겠지.
왜냐면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입헌 군주정에서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뭐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법에 입각해서 정치해야 된다고. 그게 입헌 군주정이야. 근데 공화정은 뭐냐면 왕이 몇 명이냐면 왕이 N명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왕이야. 우리 모두가 왕인 정치 형태가 공화정이야. 공화정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니? 공화정? 영어 이거 적어두세요. 공화정은 영어로 리퍼블릭이야. 대한민국 영어로 뭔지 아니? 코리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래서 너네 그 검은 티에 이거 이 티 많이 입지 않니? 로카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르미. 군대라는 뜻이지. 아르미. ROKA 로카티 많이 입잖아. 선생님 공군 나왔거든? 공군은 로카프입니다. 갑자기 공군 얘기 갑자기 할게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에어포스. 선생님은 에어포스거든. 아무튼 리퍼블릭 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도 공화국이에요. 공화정. 공화국이 뭔데요, 선생님?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 이렇게 이거 적어 놓으세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 형태.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내용이 있어요. 뭔 소리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 그 국민에게 있는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공화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왕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큰 다수라고 해서 일반 개인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왜냐면 나도 왕이거든.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너네도 왕이거든. 그 정치 형태가 공화정이야. 근데 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왕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 고종 입장에서 생각해봐. 세상의 모든 권력은 고종한테 있어. 근데 이 권력을 나누재. 그게 공화정이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엄청나게 센 권력을 어떻게 해야 돼? 고종은 내려놔야 돼. 그게 공화정이야.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권력을 내려놓기가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나이가 먹고 진짜 추한 모습을 보여도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보수 세력, 이 고종, 공화정. 사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때 고종은 공화정을 수립하고 모든 정책을 상의하고 더 나은 조선이 되기로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입속만 채우는 정책을 펴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조선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지. 실질적으로 고종은 공화정을 했어야 돼. 근데 이때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모함한다. 공화정이라는 것을 고종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왕을 없애는 것을 공화정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나누는 게 아니라 왕을 없애는 거라고.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고종은 무서워서 해산시켜버리는 거지.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는 꼭 정리해주세요. 왕정은 국가가 누구를 위한 거야? 왕 한 명을 위한 거야. 제정은 국가가 황제 한 명을 위한 거야. 입헌군주정은 왕은 존재하지만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하는 형태를 입헌군주정이라고 해. 공화정은 뭐라고? 우리 모두가 왕이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해. 알겠지? 정리해놔야 돼요. 이거는 중요해. 다음 독립협회의 의의와 한계 볼게요. 의의. 갑신정면 갑오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을 끌어들였어. 계몽시키려고 했어. 멍청한 국민을 계몽시키려고 했어. 그리고 근대화운동을 전개하려고 했어.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어. 또 자주국권 확립,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려 했어. 또 입헌군주제를 실시하려고 해서 의회 설립을 하려는 등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한 국정개혁을 추진했어.
이게 독립협회의 의의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야 돼. 독립협회는 하려고 한 건 뭐야? 입헌군주제야. 하려고 한 건. 중추원을 국회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법을 만들려고 한 거지. 근데 어떤 모함을 받은 거야? 공화정의 모함을 받은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를 하려고 한 거고, 모함은 공화정 하려고 모함을 한 거고, 이 독립협회는 공화정 할 생각은 없었어. 한 개 볼게요. 한 개. 외세 배척 운동의 대상은 러시아였어. 미국? 일본? 이들한테는 똑같이 외세고 똑같이 많이 가져갔지만 굉장히 우호적이었어. 두 번째, 오히려 제국주의 열강과 교류를 강화하고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그들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어. 이게 독립협회의 한계점이야. 글쓰기 활동입니다, 여러분. 글쓰기 활동. 오늘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 얘들아. 만민공동회를 주최하는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봐. 너네가 토론 주제를 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주제를 토론 주제로 삼을지 주제만 써보면 돼, 얘들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조선에 대해서 조선 백성을 계몽시키거나 조선 백성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그때 당시에 조선에 개혁해야 될 내용을 토론해 보도록 너네가 주제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그냥 이거 역시 답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이러한 주제를 토론했어야 될 것 같다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는 12번째 시간 대한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사진은 덕수궁이거든. 덕수궁, 석조전,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이 덕수궁 석조전에 고종이라는 왕이 서양식 건물을 지었어요. 이러한 서양식 건물을 지은 이유, 왜 서양식 건물을 지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